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비상경제점검 TF 2차 회의를 열고 2차 추경 규모와 추진 일정 등을 논의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무수석에 우상호 전 의원,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홍보소통수석에 언론인 출신 이규현 전 대표를 임명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발하는 LA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33년 만에 주 방위군을 투입했습니다. 배드민턴 여자 안세영이 세계 2위 중국 왕지이를 상대로 짜릿한 역전극을 펼치며 4년 만에 인도네시아 오픈 왕좌를 탈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비상경제점검 TF 2차 회의를 진행합니다. 지난 4일 취임 첫날 개최됐던 비상경제회의가 다시 열리는 건데요. 오늘 회의에선 정부가 제출할 2차 추경안의 구체적인 규모와 추진 일정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내수를 살리기 위해 응급 처방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굿모닝 MBS 소식은 강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 선서에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국가재정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불황과 일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비상경제 대응 TF를 곧바로 지금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국가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 구성을 지시했고 취임 첫날 저녁 2시간 동안 1차 회의를 열고 최근 경기와 민생의 문제점과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2차 TF 회의에서는 추경안의 구체적인 규모와 앞으로의 일정을 놓고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유관기관이 머리를 맞댑니다. 지난 5월 1차 추경안은 13조 8천억 원 규모로 산불 피해 복구 등에 투입됐습니다. 2차 추경안은 이보다 큰 20조 원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2차 추경은 내수 진작을 통해 경기를 되살리는 데 집중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인당 25만 원의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이 소비 부진을 타개할 대책으로 반영될지가 최대 관심입니다.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에서는 2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이 정부의 재정 여력에 따라 늘어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추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7명의 수석 중 5명의 인선이 완료됐는데 남은 2자리도 이번 주 초에 채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통합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대통령실의 설명 속에 이루어진 정무수석과 홍보소통수석, 민정수석 발표 소식. 먼저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을 정무수석으로 임명했습니다. 사선 의원 출신인 우상호 신임 정무수석은 민주당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한 중진입니다. 오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와 뛰어난 정무 감각을 겸비한 인사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여야를 초월한 소통은 물론 국민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끌 적임자입니다. 홍보소통수석에는 중앙일보 기자 출신인 이규현 전 JTBC 대표가 임명됐습니다. 민정수석에는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가 발탁됐습니다. 오광수 신임 민정수석은 중앙지검 특수 2부장과 대검 중수부 이과장 등을 역임한 특수통 인사로 꼽힙니다. 검찰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의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는 국민 통합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인선으로 5명의 수석 비서관의 자리가 채워진 가운데 경청 통합, AI 미래기획 수석에 대한 임명도 곧 이뤄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어제 임명된 인사 가운데 가장 관심이 쏠린 인물은 오광수 민정수석입니다. 검찰 내 핵심인 특수통 출신 이력 때문에 임명 전부터 여권 일부와 진보단체들의 반발도 있었는데요. 대통령실은 오 수석의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면서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신예진 기자입니다.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한 오광수 신임 민정수석은 이재명 대통령과 동기로 검찰에서 27년간 특수수사를 담당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찰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여권 안팎에선 오 수석이 친정인 검찰 개혁을 주도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확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 수석 임명 배경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면서 사법개혁은 법으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오 수석의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도 확인했다며 여권 일부와 진보 진영의 우려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오 수석 임명을 앞두고 불거진 논란에 대해 정면 돌파하고 결과로 평가받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방어에 나섰습니다. 오 수석이 임명되기 전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에 힘을 보탰던 차기 원내대표 후보 서영교 의원은 대통령 인사 기준에 공감한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분의 실력과 그리고 또 살아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고 또한 민정수석의 역할로서는 또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고 있다. 이현주 의원도 SNS를 통해 오히려 민정수석이 검찰 내부 생리를 잘 모르면 검찰 개혁이 더 힘들 수도 있다며 오 수석 임명을 옹호했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운 헌법재판관 후보군을 3명까지 추린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중에서 이 대통령의 변호사로 활동했던 법조인이 포함돼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어떤 부분에 충돌된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이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뒤를 이을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후보군을 확정했습니다. 후보자는 서울고등법원 오영준 부장판사와 위광하 판사, 이승엽 변호사 총 3명입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자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오영준 부장판사는 정통 법관 출신으로 대법관 후보에 거론됐던 인물이고 위광하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광주고법을 거친 중견 법관입니다. 역시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부장판사 출신 이승엽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대북송금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8년 이 대통령이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때도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대부분 맡아온 만큼 야권을 중심으로 이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 충돌 우려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사건을 맡으면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인지 어떤 부분에 충돌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인사검증 절차를 마무리한 뒤 2명을 최종 후보자로 결정하면 이 대통령은 이들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사흘 만인 그제 저녁 관저에서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취임 후 여당 지도부를 가장 빨리 만난 사례였는데 이 대통령이 차기 원내대표 후보자 2사람과 나란히 손을 맞잡은 공평한 인증샷이 화제였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한식 메뉴로 진행된 만찬에서는 지정 좌석이 아닌 원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양옆에는 차기 당대표 출마가 유력한 박찬대 원내대표와 정청래 의원이 자리했습니다. 의전 서열대로라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가 앉아야 했지만 격식을 따지지 않는 자유로운 분위기였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차기 원내대표 후보자들의 기념 촬영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른손에는 김병기 의원의 손을, 왼손에는 서영교 의원의 손을 한쪽씩 나눠 잡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정하고 공평해야 한다며 이런 구도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에서 함께 찍은 사진 등도 내보내주셔서 그것으로 또 좋은 의미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의원 역시 만찬 직후 SNS에 이 대통령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새 원내대표는 오는 10일 후보 토론회와 12일, 13일 권리당원 투표를 거쳐 13일에 선출됩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재판과 직결된 법안인 만큼 여야가 정부 출범 초기부터 전면전을 치를 분위기입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12일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과 관련한 법안 처리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처리를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대통령실 의중이 중요하다면서도 법안 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은 분명하다며 우선순위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당장 18일로 예정됐다는 걸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조국혁신당도 법안 처리 당위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 이전 재판 중인 사건이나 재임 중 수사나 고발에 사사건건 휘말리면 국정 운영은 마비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법이라고 명명하며 재판이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들의 기일은 아직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기일을 취소하지 않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 되더라도 하던 재판은 계속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만일 필리버스터를 한다 해도 범여권이 이를 강제 종료할 수 있는 의석을 가진 만큼 소수 야당이 된 국민의힘에게 뚜렷한 대여 투쟁 카드는 없는 상황입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민주당이 입법 속도를 높이자 국민의힘은 행정부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돌려달라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법사위는 법안 처리를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주진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SNS에 민주당의 그간의 주장대로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니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글을 올린 겁니다. 여기에 나경원 의원도 이제 여야가 완전히 바뀌었다며 법사위원장을 내놓지 않겠다는 건 이재명 정권의 무소불위의 독재 정권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가세했습니다. 법사위가 헌법이나 다른 법률과의 충돌 여부 등을 심사하는 사실상의 상원 역할을 하는 중요한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의석수에 맞게 상임위원장 자리를 배분했다며 내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22대 국회에서 협상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건 맞지 않는다. 또 의석수에 맞게 배분한 내용입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과 이번 대선에서 진 이유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며 국회 다수당,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정치를 다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국회 법사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이 맡고 있고 상임위원장의 임기 2년 중 1년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대선에서 패배한 국민의힘은 내부 갈등 봉합에 어려움을 겪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 문제와 차기 지도 체제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조기 전당대회냐 혁신형 비대위 체제 유지냐를 놓고 계파별 격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심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오후 2시 의원총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의원총회 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와 향후 지도체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당 비대위원 전원이 사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김 위원장은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 위원장은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9월 초까지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비대위 체제가 아니라 선출된 당대표 체제로 치르는 것 자체가 보수 재건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당면 목표가 될 것입니다. 또 대선 패배 원인으로 꼽히는 후보 교체 파동에 대한 당무 감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추진 등 개혁안도 내놨습니다. 당의 대선 후보를 부당하게 교체하고자 했던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부과하겠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당무 감사권을 발동해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내 개파 간 갈등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친윤계로 꼽히는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은 진상규명을 환영하지만 후보 단일화를 부당 단일화로 규정한 건 중립성을 의심케 한다며 불편함을 내비쳤습니다.
친한계 박정아 의원은 젊은 비대위원장의 고뇌를 응원한다며 당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몸부림이라고 환영했습니다. 경론이 오갈 오늘 의원총회는 내홍을 겪는 국민의힘의 향방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네, 국회팀 김도형 기자와 정치권 상황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김 기자. 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개혁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벌써부터 이 내부 개파 갈등이 좀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앞선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놓은 개혁안을 두고 개파 간 갈등이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예. 무엇보다 김 위원장의 임기가 관건인데요. 개혁안이든 9월 초 전당대회든 이걸 실행하려면 임기를 한 번 더 연장해야 합니다. 예. 당장 김 위원장이 임기는 이번 달 말까지인데 이를 두고 당내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김용태 위원장 체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또 새로운 위원장을 뽑아서 새롭게 비대위를 꾸릴 것인지 이 두 가지 선택지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 한덕수 후보 교체 과정을 들여다보겠다. 이런 김 위원장의 개혁안, 친윤계는 불편하겠죠. 예. 그러다 보니 일단 새 원내대표를 뽑고 다시 신임 비대위원장을 추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 김 위원장이 물러나고 새 판을 짜자는 건데요. 반대로 친한계는 힘을 싣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김 위원장의 개혁안을 지켜보고 9월 초 전당대회를 열면 된다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김문수 전 후보도 계속 행보를 이어가면서 의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원내대표도 좀 뽑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쟁점 입법 처리의 속도를 높이는 여당에 맞설 원내 사령탑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원내대표로서 저희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도 그리고 변명할 생각도 없습니다. 네, 당장 오는 16일이 거론되고 있는데 당내 중진은 물론 전 원내대표들도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원내대표에 주목하는 이유는 비대위원장 지명권이 있어서인데요. 예. 이 권한을 행사하느냐 여부가 관건인 만큼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서 개파 간 갈등이 더 극심해질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야당이 지금 이러고 있는 사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야당을 향한 공세를 또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당장 모레 수요일이죠. 예. 리박스쿨 관련한 현안 질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예. 대선 기간 논란이 됐었던 댓글 여론조작 의혹을 받는 보수 단체인데요. 교육위 중심으로 긴급 현안 질의를 열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부르겠다는 방침입니다. 예, 특검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당이 추진하던 이 특검법들도 통과가 됐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3대 특검 법안을 국무회의를 거쳐서 공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당장 내일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자를 한 명씩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이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하는데요. 이르면 이번 주 특검 임명까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시절에 통과시키지 못했던 법안들도 좀 속도가 붙을까요? 네, 야당 시절에 대통령 거부권 때문에 가로막혀서 막혔던 법안들을 다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오는 12일 본회의가 예고돼 있는데요.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때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이 오는 18일이라 처리를 더 미룰 수 없다는 건데요.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처리를 공언하기도 했었던 상법 개정안도 처리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앞서 리포트에서 봤듯이 대통령실은 지금 인선의 속도감이 좀 보이는데 내각 인선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일단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부터 마무리되면 예. 본격적인 내각 구성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오늘이나 내일 김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될 전망입니다. 국무총리가 국무위원 인사 제청권을 가진 만큼 임명 이후 내각 인선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총리 임명 후 내각 인선까지 시간이 조금 소요되는 만큼 이 대통령은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밑그림을 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 국정기획위도 이번 주 중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김도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한미 정상 간 통화도 이뤄졌죠. 통화 직후 곧바로 내용을 공개한 우리 정부와는 달리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은 아직 공식 발표를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성과가 있을 때만 통화 내용을 공개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하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한미 간 통상 이슈를 둘러싼 탐색전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김태용 기자입니다.
지난 6일 밤 10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정상 간 첫 통화가 이뤄졌지만 현재까지 트럼프 미 대통령 SNS를 포함해 미국은 별다른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통화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축하 메시지와 관세 협상 등 통화 내용을 곧바로 공개했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과 통화 이후 SNS에 내용을 직접 올리는 식으로 발표를 해왔습니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와 통화 이후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를 SNS에 거론했던 행보와도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메시지를 내고 싶을 때만 통화 내용을 공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도 있지만 우리 정부의 중장기적인 통상 기조를 탐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에 유리한 그런 제안을 기다리면서 암묵적인 통상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선뜻 이렇게 동조하기보다는 시간을 좀 두고 보려는. 결국 G7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대면 이후 미국의 우리 정부에 대한 인식이 보다 확실히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평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 6차 공판에 출석합니다. 대선 이후 처음으로 법원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만큼 그동안 침묵을 이어온 윤 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5차례 공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재진 질문에 줄곧 침묵해왔습니다. 불법 개헌 사과할 생각 아직도 없으세요? 자신의 탄핵으로 열린 21대 대선 투표를 마친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찰 수사 언제 받으실 겁니까? 사전투표가 부정선거라고 생각합니까? 대선 엿새 만인 오늘 오전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사건 6번째 재판에 공개 출석합니다. 민주당이 추진해온 내란 특검과 김여사 특검, 최혜병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에서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특검 3개가 같은 기간 이뤄지는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최대 120명의 파견검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사실상 모든 의혹을 수사합니다. 본인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절정에 달한 상황에서 공개석상에 서는 윤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재판부는 오늘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을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합니다. 이 전 여단장은 앞서 열린 재판에서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전해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오늘 공판에선 이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현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연휴 많이 더웠습니다. 낮 기온이 30도 중반까지 오른 지역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번 주 중반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필리핀 해상에서 발달하는 태풍이 조만간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범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느덧 물놀이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솟구치는 분수 물줄기에 몸을 맡기고 첨벙첨벙 물장난을 치며 추억을 쌓아갑니다. 오늘 나와보니까 날씨가 꽤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원한 물 장난 아이들하고 같이 탁 트인 시야를 품은 한강변에선 시민들이 선선한 강바람을 쐬며 더위를 잊어봅니다. 연휴 마지막 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었는데 경기 양평구는 34도를 웃돌았습니다. 30도를 넘는 더위는 오래가지 않겠습니다. 주 중반 비와 함께 더위의 기세가 꺾이겠습니다. 오는 목요일 오후부터 전남과 경남, 제주 등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20도 중후반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이 고기압이 우리나라 동쪽으로 물러나게 되면서 그 가장자리로 열대 수증기가 올라오면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1호 태풍 우디비 찾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 동쪽 해상에선 열대 저기압이 서서히 태풍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태풍이 한반도 방향으로 향하면 불안정한 기압과 맞물려 다음 주 후반쯤 예상외로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인터넷에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스타 방탄소년단의 RM, 뷔, 지민, 정국이 이번 주 육군 현역 복무를 마치고 만기 전역합니다. 육군 제15보병사단 군악대에서 복무한 RM과 2군단 군사경찰 특임대에 배치된 뷔는 내일, 육군 제5보병사단에 동반 입대한 지민과 정국은 모레 전역해 사회로 나옵니다. 앞서 전역한 진, 제2호에 이어 오는 21일 소집 해제를 앞둔 휴가까지 이로써 7명 모두 다시 모이는 완전체가 될 방탄소년단은 곧 본격적인 컴백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소속사 측은 안전상의 이유로 전역 당일 현장 방문을 삼가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하네요. 30kg이나 되는 쇳덩이에 묶인 채 산에 버려진 유기견의 사연이 뒤늦게 알려지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발견 당시 15kg 바벨 원판 2개를 목줄에 맨 채 다리에 피를 흘리고 있던 강아지. CCTV를 확인해 보니 산속에서부터 며칠을 쇳덩이를 끌고 내려온 듯 했는데요. 시 유기동물 보호소로 옮겨진 후 입양 공고가 게시되자 견주가 나타났지만 잠시 묶어뒀는데 사라졌다며 소유권을 주장하다 끝내 데려가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현재 강아지는 벨이라는 이름을 얻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하루빨리 좋은 가족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을 앞두고 특급 호텔들이 초고가 빙수를 내놓으면서 누리꾼들의 사이에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내 한 호텔이 선보인 한 그릇에 15만 원을 하는 샴페인 빙수. 현재 출시한 빙수 중 최고가입니다. 제주산 애플망고가 올라간 빙수도 엿보이는데요. 희소성과 고급 재료를 내세운 호텔 호화빙수. 누리꾼들은 능력만 되면 사 먹고 싶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비행기 값보다 비싸다, 원가 생각하면 허세다라는 부정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특히 비슷한 구성에 가격만 오르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맛도 비주얼도 화려한 초고가 빙수가 불황에 지갑을 다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미국 LA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발하는 대규모 시위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 진압을 위해 주 방위군 2,000명 투입을 명령했고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까지 금지하면서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8일 아침 군복을 입고 무장한 주 방위군이 도심 경계에 나섰습니다. 장갑차도 곳곳에 배치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위 진압을 위해 투입한 주 방위군 300명이 LA에 도착한 겁니다. Are you going to shoot a protester because you don't like what they're saying? Why the gun? 트럼프 대통령은 총 2,000명 규모의 방위군 투입을 명령했는데 주지사의 요청 없이 연방 차원에서 방위군을 동원한 건 33년 만에 처음입니다. 유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선동을 의도하는 조치라며 트럼프 대통령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앞서 이민세관 단속국이 LA 지역에서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을 벌여 의류 도매시장 등에서 40명 넘는 이민자가 체포됐습니다. 단속 대상 중 한인업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국 국적자나 한국계 이민자의 체포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방화와 폭력 사태까지 발생하며 시위가 격화됐고 경찰은 최루탄과 섬광탄을 사용해 강경 진압에 나섰습니다. And as soon as I kicked my second can, I got hit, and I wasn't out of breath, and I didn't think it was a bullet. So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 금지 조치까지 내렸습니다. SNS에 지금부터 시위대는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다며 숨기려는 게 무엇이고 왜 숨기려 하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 국방부는 상황이 악화될 경우 LA 인근에 대기 중인 해병대 투입도 검토 중이라고 밝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의 가자지구 사령관 무함마드 시누아르의 시신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누아르는 지난달 13일 민간 병원 지하의 땅굴에서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숨졌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군 병사들이 땅굴 속에서 흰 천으로 싼 시신을 끌어올립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가자지구 지도자 무함마드 시나르로 추정됩니다. 시신은 하마스의 지휘통제센터로 쓰던 비좁은 땅굴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각 8일 무함마드 신화르의 시신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무함마드 신화르는 지난달 13일 가자지구 칸 유니스의 민간 병원인 유럽병원 지하에서 항공 폭격으로 사살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신화르 제거 작전 당시 민간인을 포함해 28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습니다. We found underneath the hospital, right under the emergency room, a compound of few rooms. In one of them, we killed Mohammed Sinwar. 무함마드 신화르는 2023년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기획하고 지휘한 하마스 최고 정치 지도자 야히야 신화르의 동생입니다. 야히야가 지난해 10월 이스라엘 공격으로 숨지자 무함마드가 지도자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라파 여단 사령관 무함마드 샤바나도 함께 사살했고 소지품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우리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계란, 마음 놓고 사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석 달 사이 계란값이 꾸준히 올라서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는데요. 정부는 실제 계란 수급 상황에 비해 가격이 과하게 오른 것으로 보고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란을 고르는 소비자들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계란 10개 값은 불과 석 달 만에 3,200원 선에서 3,800원 선으로 20% 뛰었고 한 판 가격도 10% 올랐습니다. 지난달 계란 특란 한 판의 평균 소비자 가격은 7,000원을 넘어섰는데 조류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던 2021년 이후 4년 만입니다. 아침으로는 항상 2알씩 먹어요. 계란값이 오르면 부담되겠죠. 라면 끓여 먹거나 할 때 이제 계란을 가급적이면 안 넣거나 아니면 이제 계란말이 같은 거 할 때는 원래 3개 넣었었는데 뭐 한 2개 정도 넣거나. 계란 소비가 큰 음식점이나 빵집은 말 그대로 비상입니다. 이미 다른 부자재 값도 많이 오른 상황에서 계란 값도 오르다 보니까 인상에도 아무래도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계란값이 오른 건 산지 가격이 올랐기 때문인데 그 원인에 대해선 산란계 농가와 정부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사육 규제 강화 등으로 생산량이 줄었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실제 수급량에 비해선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는 입장입니다. 계란 산지 가격이 8월까지 오를 거란 전망까지 제시되자 정부는 산란계 농가 측과 계란값 폭등의 원인과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오늘의 굿모닝 경제입니다. 대형차 선호기류와 신차 부재로 경기 불황에도 경차가 외면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내에서 경차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7% 넘게 줄어 5,600여 대가 신규 등록됐습니다. 지난해 등록 경차 수 10만 대가 깨진 데 이어 올해에는 7만 대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난 3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역으로 확대 지정한 뒤 감소했던 거래량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강남과 서초, 송파, 용산에서 전달 대비 많게는 40건 넘게 거래가 늘었고 일부 아파트에서는 신고가가 속출했습니다. 다음 달 대출 규제가 시행되기 전 집을 사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거래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가공식품 74개 중 53개의 품목 가격이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콜릿은 10.4% 치솟았고 커피는 8.2% 오르는 등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의 전월 대비 상승률은 4.1%로 계엄 사태 이전인 지난해 11월 1.3%의 3배를 넘는 수준을 보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독일 베를린에선 다문화 축제가 열립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축제인데요. 화려한 춤과 음악으로 모두가 하나 되는 자리 함께 하시죠. 알록달록 화려한 각국 전통 의상을 입은 이들이 독일 베를린의 거리에서 화려한 춤을 선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통 의상을 입은 참가자도 눈에 띄는데요. 이 참가자는 전쟁 속에서도 삶을 즐기고 문화를 지켜간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는군요. 총 70여 개 팀이 참석한 이번 카니발은 처음으로 베를린 서부가 아닌 동부 지역에서 열려 더 특별했는데요. 다양성과 연대를 지키는 살아있는 베를린의 모습을 보여줬다네요.
이번엔 영국 런던에서 우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가 열렸는데요. 이번 달 27일 오징어 게임 시즌3 공개를 앞두고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네요. 저마다 숫자가 적힌 옷을 입고 게임에 참가하는 사람들. 영국 런던에서 넷플릭스 인기 시리즈 오징어 게임을 그대로 구현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유리로 된 다리 건너기 같은 게임을 실제로 체험하며 짜릿한 긴장감을 즐기는데요. 분홍색 옷을 입고 총으로 무장한 진행 요원도 몰입도를 높입니다. 탈락은 없지만 점수를 쌓아 친구들과 경쟁하는 현실 게임쇼인데요. 시즌3 공개를 앞두고 있는 오징어 게임의 런던 전시는 9월까지 이어진다네요. 지난주는 하지라고 하는 이슬람 최대 성지순례 기간이었는데요. 올해도 수백만 명의 무슬림이 모여 돌을 던지는 의식을 치르는 장관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도시 미나에 흰 순례복을 입은 무슬림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모여 있습니다. 큰 기둥에 다가서자 약속한 듯 조약돌을 던지는데요. 이른바 악마를 향한 돌 던지기 의식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친 아브라함을 기리는 의식이라고요. 이슬람력 12월에 진행되는 하지 시기는 해마다 달라지는데요.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세계 최대 규모의 종교 행사로 손꼽힙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최근 일하면서 쉰다는 의미를 담은 워케이션이 떠오르면서 전국 곳곳에 관련 시설이 들어서고 있는데요. 순천만 국가정원에 마련된 워케이션 센터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해 이용객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정치훈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창밖으로는 정원이 펼쳐져 있고 실내에는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자리마다 차 한 잔과 함께 노트북 펼쳐 업무를 봅니다. 카페 같은 풍경이지만 순천시가 운영 중인 워케이션 센터입니다. 일하면서 휴가를 즐기자는 개념인 워케이션. 이름에 걸맞게 며칠 머물 수 있는 정원 내 숙소도 갖췄습니다. 일을 하다가 이처럼 밖을 나서면 꽃과 나무가 잘 가꿔진 정원을 걸으며 휴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답답한 사무실과 달리 능률도 더 올라 정부기관도 찾고 있습니다. 일단 전화 소리가 안 울려서 굉장히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집중도가 높아서 정원 박람회 때 만든 시설을 다시 활용하면서 노하우를 쌓았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느낄 수 없는 위대한 디자인이 주는 여러 가지 여유로움, 편안함, 그리고 다른 데서 흉내낼 수 없는 콘텐츠들이 다 녹아 있기 때문에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관광지를 무료로 다닐 수 있도록 순천 패스를 지급한 것도 성공의 요인으로 꼽힙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충청북도 도청 건물 외벽에 조명을 비춰 영상 작품을 표현하는 이른바 미디어 파사드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충청북도가 도청 건물 전체를 문화 공간으로 바꾸면서 찾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제 강점기인 1937년 건축된 충청북도청 본관입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곧이어 형형색색의 불빛이 벽면을 화려하게 수놓습니다. 충북의 자연과 문화,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용으로 한 작품으로 음악과 어우러져 마치 짧은 영화 한 편 같습니다. 가로 90m, 세로 20m의 건물 외벽을 배경으로 빛을 투사하고 영상을 보여주는 미디어 파사드 전시가 열렸습니다. 도청사를 둘러싸고 있던 울타리를 치워버리고 곳곳에 쉼터와 최근에는 연못 정원도 조성했습니다. 열린 공간이 생긴 것 같아서 되게 좋고 지나가는 역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와서 다양한 것들을 즐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짓고 있는 제2청사가 다음 달 완공되면 본관은 도서관과 전시관을 갖춘 복합 문화 공간으로 변신해 내년 1월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신관과 구관 사이에 서울시청학과 같은 잔디광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청은 이제 천지개벽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당산터널에 이어 충북 도청사 복합 문화 공간까지 완성되면 침체됐던 청주시 원도심에도 활기가 찰 것으로 기대합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국내 최대 수산물 산지 위탁 판매장 부산 공동어시장의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부산시가 내놓는 장밋빛 청사진과는 달리 현장에서는 2,300억 원짜리 건물만 짓고 끝나는 사업이 될 것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안진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73년 개장한 부산 공동어시장. 갓 잡아온 생선을 싣고 와 나무 상자에 담아 물기 흥건한 시멘트 바닥에서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50년이 넘었지만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설이 노후되고 비위생적인 유통 환경에 경쟁력을 잃어가던 부산 공동어시장에 현대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2,36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현대화 사업은 시공사 선정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반기면 공사가 시작되지만 50년 넘게 어시장에서 일해온 조합원과 어민, 중도메인 등 시설 이용자들의 요구가 묵살된 현대화 사업이란 비판이 쏟아집니다. 공사 기간 사용할 대체 위판장 요구도, 냉동창고 증설도 무시됐습니다. 고등어만 하더라도 성어기 땐 하루 10만 상자가 들어오는데 대체 위판장 없이 공사 기간 동안 그 물량을 감당할 수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또 대체 업무 시설은 물론 1,000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쉴 곳도 없습니다. 단순히 그냥 빈 땅에 건물만 짓는 게 아닙니다. 100년을 보고 수산에 발돋움할 수 있는 이 수산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해서 만들어야 될 이 현대화가 지금 현재대로 가면은 오히려 퇴보하는 이런. 부산시는 3단계로 나눠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위판 업무엔 지장이 없을 것이란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오늘 어제만큼이나 덥겠습니다. 옷차림 가볍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도에 노랗게 보이는 지역은 오늘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곳인데요. 오늘 서울이 30도, 청주와 광주가 31도, 경북 구미는 33도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 동안은 내내 이렇게 무덥겠습니다. 덥고 습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오는 목요일에는 서울 한낮 기온이 31도까지 지속했고요. 무엇보다 습도가 높아서 더위 불쾌감이 차츰 심해지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서해안과 남해안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면서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충북과 경북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 하늘 차차 맑아지겠고요. 낮 동안에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21.1도, 대구가 22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대전과 대구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남부지방에는 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굿모닝 MBN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